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마포, 성동도 규제 지역 되나? 대출 조이기 본격화 전망. 서울 집값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마포, 성동, 광진 등 인기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 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특히 전세 대출에도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성동구 4.28%, 마포구 3.09% 등에서 매매가가 급격히 상승하며 시장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가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10건 중 전세 4건뿐. 집값 잡으려다 월세 난민 늘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40%대로 급감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전세 거래는 전체 임대차의 44.8%에 불과하며 반면 월세 거래는 55.2%로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대출 규제와 집값 고점 인식, 금리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세 수요가 줄고 임대인들도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보증금 1억 원 이상, 월세 100만 원 이상 고가 월세 거래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정부의 대출 규제가 전세 시장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무주택 서민층이 고액월세로 밀려나는 현상입니다. 한편 기사에 따르면 서울 마포, 강남 등 일부 단지에서는 아예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기도 했습니다. 실거래보다 비싸도 낙찰. 마, 용, 성아파트, 경매시장도 달아올랐다. 9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이 50.7%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정부 규제 완화, 실거주 수요 증가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특히 마포, 용산, 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낙찰률이 100%에 육박하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상승 흐름과 궤를 같이 합니다. 반면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등 전통적 인기 지역의 경매 낙찰률은 다소 주춤한 모습으로 수요가 비강남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한강 조망, 재개발 가능성, 인근 개발 호재 등이 기대되는 지역의 미래 가치를 시장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전세가가 32억. 집값도 전세도 다시 뛰는 수도권 시장. 경기 성남 분당구가 한 주간 집값 상승률 0.97%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성동구 0.78%와 마포구 0.69%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세 시장에서는 서울 서초구, 반포 레미안 언데일리 전용 116평방미터가 32억 원에 거래되며 전세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단지의 다른 평형도 25억 이상의 전세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재건축 기대, 인기 지역의 희소성, 대출 규제 회피 수단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가 전세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전세 수요자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반대로 고소득층 사이에서는 전세가 매매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망했다더니 되살아났다. 8개월 만에 회생한 신동아건설, 어떻게 가능했나? 신동아건설은 올해 1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후 단 8개월 만인 9월 말에 회생 절차를 종결하며 이례적으로 빠른 경영 정상화에 성공했습니다. 빠른 회생 배경에는 용산구 사업 복합개발 프로젝트 추진, 자산 매각, 신규 수주 확대 등이 있었으며 법원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회생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과거에도 파밀리에 브랜드로 잘 알려진 신동아건설은 한때 국내 주택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주택 미분양, 자금난, 대규모 사업 실패 등으로 경영난에 빠졌던 상황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신동아건설이 공공, 정비 사업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하며 용산 복합개발 부지 등 우량 자산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싼 집 가진 6070. 종부세 절반 넘게 냈다. 2024년 부과 예정인 개인 종합부동산세 총액 1조 952억 원 중 60대 이상이 낸 세금이 57%에 달해 절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4년 전 2020년 49.1%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60대 28.2%와 70대 이상 28.8%의 납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고령층이 고가 주택을 다수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강남권 등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매도세 증가로 인해 고령층의 세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몇 년간 집값 급등기 동안 은퇴 후 보유주택이 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고령층의 세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이 보유한 서울 부동산 매도 건수도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이는 세금 부담 회피 또는 자산 정리를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빚내서 집산 3040. 서울 갭투자 80% 차지. 올해 서울 아파트 갭투자 거래의 78%를 30에서 40대가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전세 끼고 매입, 임대보증금 플러스 대출 플러스 자기자금 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전체 갭투자 의심 거래 중 67건은 매매가 중 63.4%를 차입금, 전세보증금 플러스 대출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차입 금액은 약 4조 2,480억 원에 달합니다. 주요 매입 지역은 강남 3구,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송파, 대치, 잠실, 청담 등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2월에는 갭투자 거래가 1,366건까지 치솟았지만 7월부터는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205건까지 급감했습니다.
이는 6.27 대출 규제 이후 시장의 반응이 얼마나 빠르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또한 3월 강남 3구의 갭투자 거래 중 3040 세대 비중은 90%에 달해 특정 세대의 투자가 시장을 좌우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구독 좀